요즘에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의외로 문제가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그것보다 여동생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여동생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차질이 있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올해 37살입니다. 35살까지 짝을 못 만나면 국제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인 여자를 여러 명 만나왔습니다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36살이었던 작년에 국제 결혼 업체를 알아보고 지금은 결혼한 상태인데요. 저에게도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국제 결혼은 매매운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요. 저는 매매운이 아니라고 설득을 했지만 결국 같은 주제로 서로 다른 주장만 펼치다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지 않겠다며 연락 수단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사상은 한국을 남과 북으로 나눌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 여성들의 사상은 잘못된 페미니즘으로 인해 오염이 되었고 암 말기 환자처럼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제 여동생도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 잘못된 페미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친오빠로서 매우 충격이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무릅쓰고 국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베트남 출신의 21살 대학생입니다. 똑똑하고 사진과 영상을 본 지인들이 모두 하나같이 신부가 예쁘다고 합니다. 일단 본인 국적의 대학은 졸업이 어렵기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배움의 뜻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뭐든지 배울 수 있게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본인은 별로 학업에 미련은 없어 보입니다. 결혼하면 아기 낳고 잘 살고 싶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 소득은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저와 부모님의 빚을 해결하느라 돈을 모은 지는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를 이해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갈 짝을 찾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에 어차피 하드캐리 할 거면 어리고 예쁘고 나를 존중해주는 신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국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두 달은 반대하셨는데요. 지금은 적응하시고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저는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생각보다 국결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서 직접 해보시면 놀랄 거예요. 국결하는 분들끼리 유대관계도 형성되고요. 카톡방에서 정보 공유도 해요. 막상 해보시면 혼자 외롭고 고독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할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여동생 분들이 보통 국제 결혼은 매매운이다. 이게 이제 오빠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니다. 연애해서 충분히 서로 알아가면서 결혼하는 거다라고 이제 다른 사례들을 보여줘도 워낙에 여자분들이 국제 결혼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본인의 인식이 안 좋고 또 여초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매매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 사이인데도 연락을 차단해버리고 이게 참 황당하면서도 정말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여동생과도 연락을 하게 되겠지만 여동생 입장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베트남 여성분을 오빠의 이제 아내로서 존중을 하고 윗사람으로 대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끝까지 싫어할 가능성도 꽤 높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다음 사연인데요. 저도 38살까지 여러 모임과 소개팅을 통해 한국 여성분들을 만나보며 느꼈지만 이 나라의 결혼 문화는 뒤틀려 있음을 깨닫고 작년에 모로코 와이프와 혼인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열린 분들이라 외국인 며느리에 큰 반대 없이 이해해 주셨고요. 다만 여동생이 크게 반대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패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 여자 지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국제 결혼은 더러운 행위이며 도태남들이나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이 본인 일이 아니면 깊은 고찰이 없이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 더러운 행위고 도태남이나 한다. 뭐 이거는 좀 심하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동생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화두를 던져 주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무엇인지, 너가 깊게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인지, 단순히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편견에 사로잡힌 게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게 유도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감정적 대화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하기 위해 3달 동안 여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본인의 결혼관이 확고히 잡히고 진실한 행복을 위해 조건이 아닌 사람을 보고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동생이 제 편을 들어주고 와이프도 잘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슷한 연령대인 여동생이 챙겨주니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동생이나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정말 해피엔딩 케이스이고 상당히 이제 지혜롭게 풀어나가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여동생분이 그렇게 받아주실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된 것 같고요. 유사한 연령대인 여동생이 아내를 챙겨주니까 디테일이 다르다. 이게 맞는 게 여동생이 이제 내 편이 되면 국제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데 아까처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부모님보다도 더 심하게 반대하고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 보니까 참 뭐 아니면 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저도 소모임은 아니고 문토라는 모임에서 남녀 모임에 참석하다가 국제 결혼으로 갈아탄 케이스입니다. 제 친동생은 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하며 베트남 국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녀의 외모를 생각해야 된다.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국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 매칭되고 예비 신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 2세 외모 타령 언급은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예쁘신가 봐요. 베트남에도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언어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토픽 1급을 고집하는 업체였음에도 언어에서 나오는 오해가 심하다 보니 힘들었지만 업체에서 상담을 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가면 갈수록 신부도 저와 대화가 안 돼서 답답했는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지금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됩니다. 앞으로 한국 입국까지는 4개월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한국어가 얼마나 늘지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준으로 국제 결혼 시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이 91%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기에 더더욱 애틋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30대 후반 남성이다, 40대 초반이다 하면 한국에서 여자를 찾았을 때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정말 믿고 따라와줄 거기에 20대 여성까지 찾기는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대 분들이 국제 결혼으로 많이 결심하시는 것 같고 보통 가정에서 남매가 많다 보니까 여동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국제 결혼 매매혼 이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또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외국인 여성한테 윗사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고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여동생과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연락을 당분간 끊고 결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유치원 링크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